자, 파워포인트 여시고 여기 상단에 메뉴 있는 부분에 디자인에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 또는 페이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가셔서 페이지를 설정을 할 거예요. 29.7에 21, 그러니까 A4의 가로 사이즈입니다. 그거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슬라이드 가로고 유인물도 가로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맞춤은 어차피 한 장을 볼 거기 때문에 최대화 또는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부분이 나오고, 도통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표지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벤터나 캐드 그 내용물이 있겠죠, 그쵸?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캐드나 그 인벤터는 도면 틀이 딱 있고, 그 이런 작품명이라든지 뭐 삼각법이나 척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표제란 같은 거를 기입을 하시면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내일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이제 요런 3D 프린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그 스케치업이다, 그쵸? 스케치업은 그 평면도가 일단 하나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건지, 그리고 어떤 작업 내용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페이지에 써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맡긴 업체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작성해서 소비자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그 업체 사장님이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평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몇 평이고 위치도 알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실 컷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감재 같은 사양들도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위치가 이제 되는지가 보이겠죠? 여기는 뭐 거실이다 그러면 거실 부분을 평면도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거실을 했을 때 요런 뭐 디자인과 느낌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재는 이런 거 쓴다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봤을 때 뭐 요렇게 배치를 하고 타일은 뭐가 들어가고, 그럼 디자인이 나오고 이제 재질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할 컷들은 뭐 단면으로 쳐서 전체 뷰를 단면으로 인면으로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컷을 우리가 지금 어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신다 보시면 돼요.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한다 보시면 되고, 안 화려합니다. 자, 레이아웃이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더 주기 때문에 막 배경을 굳이 화려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면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딱 들어갈 컷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참고 삼아서 이렇게 이제 넣겠다 싶으면 우리도 이제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페이지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4장에서 5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제목 입력하는 거 이런 거 전체 선택하셔서 지워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페이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글씨랑 이런 것들이 좀 이용해서 내가 꾸밀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주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좀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편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 디자인 그래픽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네. 홈에는 요런 뭐 간단한 내역들이나 뭐 정렬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삽입에 보면 뭐 상자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 삽입 디자인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럼 삽입에 보면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네, 텍스트 상자가 있고,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텍스트를 쓸 수 있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파트 27 타입이라고 돼 있다, 그쵸? 그러면 저거 그대로 아파트 뭐 27 타입으로 평인데 뭐 평으로 하자 뭐.
타입이 아니니까 27평으로 하시고, 뭐 심심하다 그쵸? 아파트 27평 해놓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뭐 여기다 꾸미고 싶다 그러면 도형 같은 것들 도형에 보시면 요거는 무조건 홈이나 삽입에 보시면 있어요. 홈에 보셔도 있습니다. 홈에 보시면 삽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그리기에 보시면 다 있어요. 굳이 삽입이 안 가셔도 홈에 보시면 그리기에 여기 글씨 쓰는 거 있고요. 사각형 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꾸미시면 되시고, 이제 좀 이따 꾸밀게요. 네. 자, 그래서 27평 살짝 왼쪽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글씨 상자 이렇게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실이라고 해놨어요. 거실이라고 해놓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거의 이 전체 세대를 좀 설명을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절반으로 이런 그 페이지를 하나 조금 나눠놨다, 그쵸? 그러면 아파트 27평 해놓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기 위해서 도형을 또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도형에 보시면 사각형이 있거든요. 자, 홈에 보시면 그리기 부분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 구석에서 반대 한 중간 지점까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사각형이 채워진 부분이 나오고, 도형 채우기로 들어가셔서 회색 윤곽선은 없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색깔도 내가 마음대로 이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여기 이렇게 사각형 선택하셔서 도형 채우고, 윤곽선을 없애고 싶으면 윤곽선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내가 요런 틀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 PNG 타입으로 돌린 아파트 도면을 이제 하나 가져올 건데요. 자, 그 첫 번째 파일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파일은 이렇게 배경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흰색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PNG 파일로 뒤에 배경이 지금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배경이 없게 PNG 타입, 그러니까 배경을 투명하게 바꿔놓은 파일을 선택하셔서 가져오시는 게 더 낫고요. 자, 파일을 가져왔는데 지금 배경이 없는데도 원래 원본 크기가 이만하니까 그림이 좀 크게 선택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림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배경을 없애는 거, 이런 정도가 제일 많이 드는데, 그림 수정하실 때도 보시면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자르기라고 있거든요. 자르기를 많이 씁니다. 자르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자르기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끄트머리에 그 테두리가 하나씩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가로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당기면 그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화살표 선택된 툴이 좀 작죠, 그쵸? 그래서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놔두시고 끄트머리에 화살표를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살짝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위치는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뭐 내가 여기다가 놔고 싶다 하시면 우측에다 놓으셔도 되고, 가운데다 놓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문서 파일에 자기 파일을 보시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파일을 그대로. 자, 그래서 27평이다. 그리고 설명 같은 것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페이지를, 이미지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방들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자, 27평 됐고요. 이따가 마감재를 막 요런 거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셨고, 여기다가는 이따가 마감재라든지 작업 내역에 대해서 잠깐 쓸 겁니다. 여기 요 앞에 표지에 비워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장 더 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컨트롤 C,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대고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밑에도 똑같이 하나가 복사가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평면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작게 줄여 놓을 겁니다. 조금 작게 줄여서 위치를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고, 거실 컷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거실도 우리가 한번 서너 컷 찍어놨다, 그쵸? 그래서 한번 봅니다. 나는 이 거실이 마음에 든다, 또는 이거, 여러 개 있죠, 그쵸?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실 컷을 하나 선택하셔서 얘도 쭉 잡아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내가 쭉 잡아서 가져왔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출입구 부분이 지금 다 보인다, 그쵸? 옆에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그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르는 부분 서식이 활성화가 되고요. 잘라줍니다. 보세요. 그림 자르는 거 더블 클릭해서 서식 활성화하고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요런 부분, 필요 없는 그 다른 부분까지 있는 부분은 요렇게 좀 잘라주시면 돼요. 더 잘라도 되고요. 그래서 대략 요렇게 놓으시고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위치를 잡고 살짝 요렇게 위치를 잡는데, 가만보니까 지금 평면이 지금 밑으로 파묻혔다, 그쵸? 그러면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그림 내가 올리고자 하는 거 또는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거에 선택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맨 앞 맨 뒤가 있어요. 자, 나는 이 평면도를 맨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 맨 앞으로, 맨 앞으로. 그러면 요렇게 앞에 가져와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뒤 배치가 지금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으니까 바꿔주시고, 제일 메인이 되는 컷들은 조금 크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뭐 A4 한 장에 이거 다 채워 넣으면 너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메인이 되는 컷들만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좀 작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좀 작게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내 마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자르기가 활성화 됐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용지에 딱 맞게.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그 평면이랑 그 집의 구성에 대해서 했으면, 그 뒤는 이제 각 존당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 거실, 주방 이렇게 공간별로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실 컷 하나랑 이제 평면 하나 들고 왔죠? 그 다음에는 요것처럼 마감재를 이렇게 넣어주면 좀 공간을 좀 풍성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감재를 넣는데, 마감재를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필요한 마감재는 이 나무 무늬목 마감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도배 색깔,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집에 쓴 포인트 색깔 같은 것들 이제 들고 올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감재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예로 들어서 그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은 이미지가 있다거나, 제가 뭐 이런 마감재를 하나 썼으면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좀 진한 색깔인데, 뭘 썼나? 요것도 아니고 요건가? 요거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요 마감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 대신에 이제 크기를 맞춰줘요. 크기는 얘도 마찬가지 자르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딱 정사각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정사각, 또는 뭐 나는 넓적한 직사각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직사각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직사각으로 할까요? 요런 내가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마감재로 다른 것들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요거 마루는 요걸로 하고요. 나머지 포인트 컬러에 대해서 칸을 만들어 줄 건데, 요것도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사각형을 만드는 걸 툴을 선택하셔서, 자, 요렇게 이 형상에 맞게 하나 그려주세요. 요거. 자, 여기 하나 복사하시고, 또 하나 더 복사하고, 또 하나 더 복사. 정사각으로 하셔도 되고요. 직사각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요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각형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사각형을. 되실까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색깔, 포인트 색깔을 잡아줍니다. 사각형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나는 흰색을 일단 메인으로 써주고요. 보통 뭐 베이지 색깔 같은 거 회색깔 하나 써주고, 좀 진한 색깔을 하나 써주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쓴 색깔을 내가 사각형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윤곽선 같은 것도 색깔을 좀 통일을 해주시면 더 이쁘겠죠, 그쵸? 자, 요렇게 해서 한 장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 선택하고 여기 도형 채우기. 내가 막 빨간색 썼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이 집에 쓴 포인트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색깔 창문색인데 나는 여기 포인트 색깔 이걸로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우리 스케치업에서도 재질 따는 거 있죠? 스포이드를 선택하셔서 여기 재질을 클릭해 주시면 똑같은 색깔이 이제 복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창문을 하진 않지만 내가 뭐 어디 벽에 어떤 색깔을 했다 그러면 그 색깔을 포인트로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포이드로 여기 카페트에 있는 이런 갈색깔 같은 거를 따고 싶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 가서 스포이드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꾸고 요렇게 사각형 형태 좀 진한 갈색깔 같은 형상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요 집 안에 내부에 있는 컬러를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요런 자, 평면 하나 들고 왔고 그리고 메인 되는 컷 한 개 정도 그리고 마감재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거실이 어딘지 모른다 그쵸? 그럼 거실을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이나 뭐 약간 라운드진 사각형으로 요렇게 존을 잡아주시면 돼요. 존을 잡고요. 그러면 라운드 그려졌죠? 라운드? 요렇게 조금 뭐 너무 라운드가 싫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 없음, 윤곽선은 뭐 빨간색 같은 거 요런 거 두께는 조금 두껍게. 자, 그래서 이 존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나 여기 아파트 27평이고 보세요. 글씨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 옆에다가 리빙룸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LIVING 리빙룸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거실이구나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런 것들도 나는 빨간색 말고 뭐 베이지 색깔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색깔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여도 뭐 괜찮아요? 자, 요런 식으로 그럼 존을 깨끗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나중에 마감재를 요런 부분에다가 조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의 배치를 대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구상 시간입니다. 모자이크 타일이랑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대리석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없으면 또 하나 찾으시면 돼요. 그린샷, 문서, 아파트, 스케치업. 그래서 마감재를 좀 잘 모아 놓으면은 이런 데 쓸 때 이제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카레나. 요거는 지금 안에 있던 샘플이어가지고 없나 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따 치고 뭐 요런 거다 그러면 요런 것들도 크거나 작다 그러면 살짝 모양을 틀에 맞게 자르기만 잘 해주시면 지금 나온다 그쵸? 그래서 자, 뭐 포인트 되는 색깔 저는 요거 빼고 흰 색깔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뭐 사각으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계속 직사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들어있는 형태의 그 모양만 똑같이만 해주시면 통일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만 잘 해주면 돼요. 이거 지금 상판을 그 대리석을 썼는데 대리석 파일이 없다. 나는 없죠, 그쵸? 그 기존에 스케치업에서 있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카레라 대리석 아니면 내가 썼던 그 이미지 같은 걸 한번 찾아보면 돼요. 또 카레라 또는 뭐 천연 대리석 요런 식으로 찾으면 이미지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럼 요런 거다, 그쵸? 요런 그 대리석의 느낌만 좀 주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마감재, 바탕화면에 마감재 있었구나. 자, 바탕화면에 있는 마감재 이런 것들을 자, 바탕화면에 마감재 폴더에 있는 요런 대리석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르기 해서. 그래서 내 그 포트폴리오 장 안에 있는 거를 좀 풍성하게 표현을 해준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3D로 다 나오기는 한데 또 마감을 정면에서 똑같이 보이는 컷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마감재는 이거다 보여주는 거죠. 윤곽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해서 또 담아주시면 딱 보기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간격 같은 거. 예. 그래서 뭐 특별히 꾸민다기보다는 내가 이 장을 좀 온전하게 이 방에 대해서, 이 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런 것들도 한번 좀 조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요런 뷰 같은 것도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또 넣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뭐 마감재를 나는 좀 더 정리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또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존을 너무 컷들을 많이 해주면 좀 이제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찍었는데 실제로 쓰이는 거는 한 장에 한 두세 컷, 많아도 3컷, 4컷 정도기 때문에 이제 보시고 딱 제일 좋은 컷 한두 컷만 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넓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색에 보시면은 상단에 더블 클릭하시면 뭐든지 그림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색에 보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을 해서 투명한 색을 요 배경을 이렇게 따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넓게 약간 흰색 배경을 없이 설정도 해줄 수가 있어요. 흰색 배경 없애볼까요? 뭐 이렇게 되네. 깔끔하네. 아니 투명한 색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요 배경을 좀 없애서 해볼게요. 뭐 비슷하겠네요, 한 장이. 예. 자, 그래서 요런 컷들을 다 한번 예쁘게 담아 보시고요. 자유, 배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또 쭉 한번 해보고 한번 보면은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다가 또 나중에 컷을 또 찍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네. 그리고 다이닝룸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존이 몇 개가 이제 완성이 천천히 이제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 작업하신 거는 저장을 잘 해 놓으시고요. 우리 여기에서 계속 스케치업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스케치업 포트폴리오. 평면도 하나 놔두시고, 그 다음에 거실 존 하나, 그리고 주방 존 하나. 그리고 크기를 요거 바꾸는 거는 그냥 뭐 사각형은 살짝 이렇게 누르시면은 크기 얼마든지 줄이실 수가 있다. 그쵸? 이렇게 나는 사각형 아예 정사각으로 하겠다 그러면 형상만 줄이시면 되고, 이 나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자르기로 이렇게 사각형 면을 정사각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는 손으로 못하겠다 싶으면 여기 보시면 자르기에 크기 조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뭐 3에 3cm로 만들고 너비도 3으로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비율 1:1. 그리고 보시면 지금 요건 되게 편한 기능이네요. 요거 지금 제가 만약에 형상이 요렇게 생겼어요. 마감이. 지금 얘는 비율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르기에 가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아예 1:1로 그냥 딱 가로 세로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1:1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잘려요. 굳이 내가 손으로 하실 필요 없이.
여기 자르기에 가셔서 도형에 맞춰 가로 세로 비율. 되게 좋네요. 처음 발견했는데 원래 있었나봐요. 자, 그래서 마감재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넣으면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일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하겠죠, 그쵸? 그리고 뭐 이 마감재는 이거고요 이러면서 막 샘플 이렇게 꺼내서 볼 필요 없이, 아, 요 방에는 이 한 장으로 정리가 사실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죠, 그쵸? 자, 3의 3으로 저는 요 폭들을 다 정리를 3. 사각형은 3cm에 가로 3cm, 세로 3cm로 할게요. 그래서 크기를 맞춰 보실 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맞춰 보시고, 그리고 보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간격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삐뚤삐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